안녕하세요. 알면 아니온 대표원장 김민환입니다. 알면 알수록 희망이 보이는 자폐증 5번째 시간으로 자폐증 치료 한약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폐증의 핵심 증상은 감각 이상입니다. 감각 이상 때문에 여러 가지 자폐증 증상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감각 이상이 생기는 이유는 뇌신경이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뇌신경이 손상이 되는 이유는 장 기능의 이상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자폐증을 치료하는 한약은 이 반대의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장 기능을 개선해서 앞으로 뇌신경이 손상이 될 일을 막아주고요. 그리고 손상된 뇌신경을 회복시켜주고, 그러다 보면 감각 이상이 개선이 되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자폐 증상이 개선이 됩니다. 자폐증 한약은 먼저 장 기능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장내 세균의 이상을 교정시켜주고 만들어진 독소를 배출하는 작용을 하죠. 그렇게 되면 장누수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장누수 증상이 개선이 되면 이상 면역 반응, 즉 과도한 면역 반응이 생기는 것들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돼야 앞으로 뇌신경이 손상될 일이 막아지는 거죠. 즉 밑빠진 독에 물을 붓기 위해서는 밑을 먼저 막아야 되는 것처럼 장 기능이 먼저 개선이 되어야 앞으로 자폐증이 더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뇌신경의 회복을 목표로 약을 투여를 합니다. 뇌신경을 회복시켜주는 한약이라고 생각하면 한약이 직접 뇌로 전달이 돼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약이 뇌에 영향을 주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뇌 손상을 회복한다고 해서 한약이 꼭 직접 뇌로 전달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뇌는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뇌혈관 장벽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여러 물질이 쉽게 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약재 중에 특정 몇몇 한약재만 직접적으로 뇌로 전달이 될 수가 있죠. 저희는 이런 한약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뇌에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이죠. 뇌신경 손상을 회복시킨다고 하더라도 한약재가 직접 뇌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자유롭게 뇌를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손상된 부분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약을 통해서 면역세포의 기능을 올리고 면역세포의 작용을 올려주면, 쉽게 말해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면 내 몸의 면역이 스스로 뇌신경의 손상을 회복시키고 염증을 회복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원활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폐증은 기본적으로 발달이 지연된 질환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뇌는 끊임없이 자라는 상태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원활하게 자라야 뇌신경도 더 잘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기능도 강화해 주면서 뇌신경의 회복도 도와주고 아이가 원활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폐증 치료 한약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리가 이렇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에게 다 동일한 약을 처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의 목표가 이럴 뿐이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아이들마다 다르죠. 즉 아이들의 체질이나 증상에 맞춰서 어떤 약재가 들어가야 장이 개선될지, 어떤 약재가 들어가야 뇌기능이 회복이 될지는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의 체질, 증상에 맞춰서 약 처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한약을 복용하면 단계적으로 증상이 개선되는 반응이 달라집니다.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눈맞춤이 올라오고 하루아침에 증상이 개선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몸이 좋아지고 난 이후에나 아이들의 자폐 증상이 좋아지게 되죠. 약을 복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순간적으로 기능이 좋아지는 방법들은 뇌를 각성시키는 약물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몸을 만들어서 장 기능을 개선시키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자폐증이 개선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단계적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한 달 정도는 소화기 증상이 개선되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2달, 3달 정도가 지나면 감각 개선 반응이 나타납니다. 감각 개선 반응이 초반에 나타날 때는 무언가 아이가 차분해진 것 같아요, 조금 얌전해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들을 먼저 하시게 돼요. 그런 반응이 나오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폐 증상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한약 치료를 통해서 이 정도로 개선이 되면 아이들의 여러 재활 훈련이나 감통, 언어 치료 이런 것도 훨씬 더 효과적이게 됩니다. 자폐증이 심한 상태에서는 누가 교육을 해줘도 그 교육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한약 치료를 통해서 뇌신경을 회복시켜주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을 흡수할 수 있게 되면 이런 교육 효과들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되죠. 자폐증 아이들을 두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재활 치료, 특수 교육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개선됐다면 상당히 축하드릴 일입니다. 그런데 개선되지 않았다면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폐증 아이들을 키우면서 열심히 관리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누가 있습니까? 열심히 하는데도 성과가 보이지 않고 아이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방법은 우리 아이에게 맞지 않은 방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이런 개념들, 이런 치료를 통해서 호전된 자폐증 아이에 대한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자폐증은 반드시 나을 수 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